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벌써 일주일을 네, 딱 일주일 됩니다. 맞았어요. 이 개막식에서부터 참 논란이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이 네. 심판들의 네, 편파 네. 판정. 네, 네. 또 뭐 중국팀의 비상식적인 플레이 연일 이렇게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네, 네,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개막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등장시키는 가운데 중국 내 우리 동포들을 일컫는 조선족에게 네. 그러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한복의 아름다움과 그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그 한복을 입혀서 등장시켰습니다. 네. 이거를 두고 평소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세시 풍속과 문화는 물론이고 뭐 김치, 태권도, 뭐 이 한복 이런 게 다 중국 거라고 주장해온 것을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네티즌들과 우리 국내 언론 미디어가 중국이 올림픽 개막식을 이용해서 한복이 중국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미디어들이 심하게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금메달 박스였던 메달밭이었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중국 선수들의 상당히 좀 거친 플레이 그리고 또 심판들의 지나친 편파 판정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스포츠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특히 요즘은 뭐 카메라나 촬영 기술이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네. 굳이 전문적인 국제 심판이 아니라도 경기 상황을 한번 다시 이렇게 천천히 되돌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합리적인 선에서 저 같은 문외한이라도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런 상식하고 너무나 좀 괴리가 큰 심판들의 판정들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경기와 올림픽의 구석구석 사정을 보도하는 그 각국의 외신 기자가 한 외신 기자가 어떤 붉은 완장을 찬 올림픽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는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생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물론 IOC 측에서는 즉각 금방 사과를 했고 또 방역 때문에 방송 장소를 많이 통제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자유롭게 보도를 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외신 기자들은 북경 당국의 좀 올림픽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세 가지 문제점을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개막식 한복 입장 네, 네,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이렇다 네, 네, 저렇다 의견들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 제가 보기에 제가 한복을 잘 모르지만 지금 입고 나온 한복 자체도 뭐 전통적인 한복이라기보다는 네.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상당히 세련된 한복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어쩌면 한국에서 디자인한 걸 한국이 이렇게 공수했을 수도 있겠다 네. 싶을 정도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옛날 전통적인 한복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다시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국 측 설명도 사실은 궁색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 정체성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확립되는 겁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다분히 서양의 개념인 민족과 국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도 또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인 민족과 국가가 한국처럼 일치하는 소위 단일 민족 국가도 있고 미국처럼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국가를 구성하는 다민족 국가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민족 국가에도 비중이 적은 그런 소수민족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단일 민족 국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소수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인데요. 어허.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로든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차별받지 네.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소수 민족을 존중하는 정책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명을 하거든요. 그건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중국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민족인 한족이 있고요. 또 조선족 등 56개의 서로 다른 소수 민족들이 존중하는데 여기 이들을 중국이 존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개념을 다시 만들고 네.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음흠. 그 과정에서 92%의 한족이 주류가 된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에 네. 8%의 소수민족들을 같이 이제 융합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화민족이라는 큰 가족의 형제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중화민족의 나라고 역사적으로 중화민족의 모든 문화와 영토는 중국의 문화이고 영토다 하는 이런 논리인데 네. 이거는 잘 보면 논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족과 한 56개의 소수민족이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중화민족의 형제민족이라는 그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네, 네. 이 형제민족이라고 할 때 소수민족이라고 할 때의 그 민족 개념보다 중화민족이라고 할 때의 그 민족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위의 개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중국에는 없거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국민족, 그러니까 조선족인 한국민족도 중화민족이고 몽골민족, 베트남족, 뭐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뭐 티벳 민족 모두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한복을 포함한 이들 소수민족들의 문화도 중화민족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새로운 민족 개념으로 중국을 현실에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중화민족의 단일 민족 국가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 내에 소수민족과 같은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주변 이웃 국가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네. 몽골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 베트남들 이런 국가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중화민족에 대한 거를 중국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아는 동북공적 이거는 한국 민족에 대한 것이고 북방공정 이거는 몽골 민족에 대한 것이고 남방공정 베트남에 대한 그리고 서북공정이라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에 대한 것 또 서방공정 해가지고 티백 민족에 대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중화민족이라고 지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접점이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걸 통째로 다 그렇죠. 날로 그렇죠.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엊그제 그 주한 중국 그 대사관 측에서 한국 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또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8일이죠. 화요일 날 입장을 중국 대사관에서 밝히기를 중국 조선족과 한반도 남북 양측은 같은 혈통을 가졌으며 복식을 포함한 공통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동시에 중국 조선족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 측은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도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각 민족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중국으로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중화민족이라는 민족 개념과 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촌 어떤 국가도 자국 내 소수민족을 존중한다는 빌미로 해서 이웃 국가의 위인이나 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네. 잘 아시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는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된 퀘니스베르크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 도시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칸트를 러시아의 위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현재의 조선족 자치주 용정이 고향인 민족 시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윤동주 선생님을 중국의 조선족 저명 시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생님의 출생지인 명동천, 용정의 명동천 주변을 대대적으로 관광지로 조성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내계 이탈리아의 소수민족을 존중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미국 음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또 유태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어떤 주류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유태인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미국의 역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웃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뺏으려고 한다고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로 않는데, 다만 지구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잘못된 이런 민족 개념을 가지고 중화민족에 의한 지나치게 무리하게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중국의 국가적인 목표가 이런 모순을, 어려움을 낳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번쯤은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저도 네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네네. 싶었는데 오늘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더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다른 국제 뉴스와 함께 다음 주에 네네. 좀 더 많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내도로 상황 그리고